네, 어느 정도 상단에 대한 저항을 받고 있는 10시 후반 구간입니다. 큰 틀에서 저희 최태규 전문가와 함께 시장 보도록 할게요.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일어나자마자 괜찮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장이 오늘 표정이 밝은 것도 이 영향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B랑 확성기 이런 여러 가지 단어들이 오가는데 지금 갑자기 또 대남 군사행동 계획을 돌연 보류하겠다? 네, 여기에 대해서 일단 시장은 다행이다라는 생각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어떤 이슈라고 저희가 체크를 해봐야 됩니까? 네, 일단 아무도 생각 못했죠. 일단 종목만 보더라도 방산주 같은 경우는 한번 사볼까라는 마음이 드는 자리이고, 그 다음에 경협주 같은 경우는 불안해 이러한 자리였는데 그 뉴스 하나로 인해 가지고 종목군이 완전히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자, 제가 항상 이야기한 게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북한의 리스크가 있는 한 갈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네. 최근 우리 시장 행보 보면은 장중에 얼마나 많은 변동성을 보여줬어요.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그러나 죽지는 않는다. 다만 변동성을 보여주고 아주 답답한 흐름을 연출한다 말씀드렸는데, 결국 북한 리스크로 인해 가지고 그동안 시장이 꽉 막혔던 게 이 뉴스 하나로 인해 가지고 오늘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형주들이 강하게 올라가고 있죠. 네. 결국 당분간은 제가 봤을 때 이 북한 리스크로 인한 악재가 소멸되면서 시장은 조금 상승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가 되면서 외국인들이 다시 지금 반도체 투톱을 사고 있다 이렇게까지도 연결이 된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외국인 같은 경우 우리 네. 시장에서 현물을 사는 거에서 있어서는 크게 주저하고 있어요. 걔네들은 일단 선물 쪽으로 매매하고 네. 현물은 좀 매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일단 오늘도 어찌 보면 일시적이지만 추가적으로 변동성을 보이는 장세는 당분간 나타나지 않는다. 네. 우리 시장만이 갖고 있는 아킬레스건이 북한 리스크인데 이게 일단은 수면 안으로 내려갔어요. 일단이라고 일단이죠. 보시군요. 왜냐하면 예. 김정은이 지금 인내하면서 가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잘 생각해 보면 김정은이 왜 이러한 행동을 했을까? 잘 보면은 먼저 최근에 도발은 동생인 김여정하고 하단의 부서에서 막말과 폭파 이러한 것들을 했고, 결국 김정은 자체는 그동안 전면에 나타나지 않았는데 네. 결국 이걸 뒤집으면서 나의 존재감을 다시 한번 우리나라와 미국에 알려준 거죠. 나 이렇게 살아있어. 나의 한마디에 모든 게 바뀌니까 니네 좀 앞으로 잘해. 라는 걸 한번 보여줬고. 그리고 나 완전 삐진 건 아니야 라는 뉘앙스도 그렇죠. 좀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예. 여기서 추가적인 도발을 하게 되면 한미 훈련이라든가 최근에 폭격기, 항공모함 이러한 부분들이 자꾸 출현한다는 건 스스로 고립되고 어려움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에 김정은 입장에서도 지금 극단적인 도발을 하기에는 아니다. 아직은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네. 우리 정부와 미국에 시간을 준 거고 결국 우리 정부는 한숨 돌리면서 특사든 아니면 미국이든 발빠르게 지금부터 움직임이 나타날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 입장에서도 지금 대선에 있어서는 완전 빨간불이거든요. 그럼 얘도 뭔가 돌파구를 찾아야 될 텐데 결국 북한 카드를 쓸 가능성도 있어요.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러니까 결국 지금까지 방산주가 끝모르고 올라갈 것 같았던 흐름 속에서 지금은 또 경협주가 흐름을 좌지우지할 텐데, 자, 잘 보면 경협주 어제까지 누가 살 수 있겠어요? 결국 보유자들만 애끌고 있었는데 오늘 양봉이 안 나오고 음봉 나오는 건 일단 조금 불안하니까 차익 실현하는 겁니다. 아니면은 손절이라도 아예 더 가겠어 하고 나오는 물량이 많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세요. 네, 저는 일단 경협주 네. 같은 경우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일단 차트 보면 빅텍 같은 경우도 어제까지만 해더라도 양봉 나오면서 나름 흐름이 괜찮았어요. 근데 이런 종목은 뉴스 하나에 급락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흐름이 연출되는데, 만약에 추가적으로 김정은이 조용하면서 오히려 대북 메시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나오면 얘는 더 떨어질 테고, 반대로 이제 오늘 아난티 한번 볼까요? 아난티도 이제 보시면은 음봉 나오고 있잖아요. 못 올라간다는 거지. 왜냐하면은 결국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여기에 강한 매물대가 있어요. 강한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돌파하기에는 기다렸던 사람, 한 달 반이라는 시간을 기다렸는데, 아유, 내가 이거 아니래도 수익 낼 종목이 널려 있는데 굳이 내가 뉴스 안에 움직이는 종목에서 더는 안 할 거야 라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종목들이 이렇게 연출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방산주 그리고 이제 대북주의 분위기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아난테하고 빅테크 피트로 보시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대표주죠. 알겠습니다. 오늘 두 종목으로 거래 대금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데요. 네, 탑10 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걸로 분위기 조금 파악하면서 움직여 보시면 될 것 같고 너무 시세가 극단적이어가지고 네, 대응의 영역에서는 역시 쉽지가 않다라는 저희 멘트 들어봤습니다. 다음은 소부장이 오늘도 날아가가지고요. 네, SNS 택과 네, 동진 세미캠의 신고가는 과연 어디까지일까? 이런 의문들을 많이 품고 계실 것 같은데요. 네, 네. 이재용 부회장발 또 호재라고 저희가 봐야 될까요? 네, 일단 이재용 부회장의 역할도 크지요.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다 보니까 네. 일단 국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삼성의 이미지를 변화시키고 자기 스스로도 면죄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좀 강하게 드라이브 거는 부분도 있어요. 뭐 기업 삼성전자 자체에 있어서 이들 소부장 그러니까 이 3대 그 제품 이것들을 확보하고 또 만들어야 되는 부분은 절대적이지만 이거를 좀 언론 플레이하면서 시장에 나타내는 건 자기 그 법적인 문제도 같이 고려해서, 결부되면서 네, 예. 결부되면서 이렇게 좀 나타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뭐 부품이나 장비 국산화 결과를 본인이 직접 챙기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조금 했기 때문에 관련돼서 사실 뭐 동진세미캠이나 SNS에 신고가입니다만 아직 덜 올라온 종목들도 상당히 많은 거거든요. 네, 이런 부분을 필두로 해서 조금 더 이게 확산이 될 수가 있을까? 이런 것도 궁금하실 것 같고. 네, 충분히 네. 확산되죠. 제가 항상 네. 얘기하지만 일본하고 우리하고 지금 이 문제 이면의 것을 봐야 되는데 그거에 있어서 우리 정부나 일본이 서로 양보할 수 없거든요. 네. 그럼 갈 때까지 가는 거고 결국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매스컴에서 지금 막 떠들고 있어요. 지금 일본 기업들 매출이 줄어들고 있다. 이 아베 네가 잘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우리 기업들이 더 불리한 상황으로 지금 연출되고 있고 그러한 부분이 지금 제대로 나타나는 게 이제 3대 수출 규제 이제 3대 품목을 좀 볼 것 같으면 이제 불화수소 같은 경우는 이제 솔브레인 네. 이 기존 대비 2배 이상 생산량을 늘렸고요. 또 SK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경북 영주에 15톤 규모의 공장을 이제 완공했습니다. 그러면 이 불화수소 같은 경우는 거의 완벽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토레지스트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수입 다변화를 완벽하게 하면서 특별하게 이제 공급 받아오는 데 있어서 크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라고 지금 네.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있는 게 폴리이미드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코롱 인더스트리하고 인더스트리? SKC가 이제 국산화를 거의 코앞에 두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 가장 강하게 수출 규제했던 이 3대 품목이 오히려 국산화가 성공하고 공급 다변화되면서 일본 기업들한테는 오히려 데미지가 가게 돼 있는 거고 누가 우리 기업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줬던 기업들하고 다시 거래를 하겠어요. 결국 늘리지는 않을 겁니다. 줄이면 줄였지. 네. 그러면 결국 이 부메랑으로 인해 가지고 일본 정부는 더욱더 어려움에 처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핵심은 소부장화를 저희가 돈을 정부에서도 지원해주고 이 업체들도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시키고 성과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에 이거를 삼성전자가 가져가는 그러니까 직접적인 연결선이 있는 업체들 그리고 가격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온 종목들도 있어가지고 조금 더 기회를 줄 수 있는 종목은 없을까? 이것도 저희가 잘 찾아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 네, 일단 이렇게 이 종목을 얘기할 때 이제 항상 동진 세미캠하고 이제 후성을 후성, 얘기했어요. 예. 그럼 이 두 종목을 한번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리뷰를 하겠습니다. 자, 동진 세미캠 먼저 볼게요. 지금 이격이 벌어지면서 급하게 올라가고 있죠. 45도 이상 올라가는 이러한 종목군은 자,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데 쭉쭉 하다 이제 급하게 올라가죠. 이렇게 급하게 올라갈 때는 5일 이평선을 보자 그랬어요. 예, 아주 더 보고 싶으면 10일 이평선인데 결국 그러면 요게 5일 이평선이고 요게 10일 이평선입니다. 그러면 이 가격대를 익절가로 보면서 이 종목은 계속 트레이딩을 하면 됩니다. 근데 신규로 접근하기는 솔직히 부담스럽거든요. 예,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 2차적인 종목으로 이제 제가 후성을 좀 보자고 그랬는데 자, 후성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은 지금 시장에서 속탈 수도 있어요. 그럼 이 종목이 죽었느냐? 그럼 죽지는 않았어요. 죽지는 않았고 좀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이 지금 이 박스를 돌파하기 위해서 조금 더 횡보를 할 거예요. 횡보를 하고 이 60일 이평선이 우상향하는 이 종목군들은 기간 조정은 있어도 크게
추가적으로 하락하면서 떨어질 가능성은 매우 적고요. 매우 적고 결국은 시간만 투자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간 종목 가지고 부담스럽게 매매하느니 이런 종목 안정적으로 매수하게 되면 결국 1주, 2주 후에는 안정적인 상승 가능하고 결국 1차적으로는 이 목표가 충분히 돌파합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까지 보시면 됩니다. 자, 네. 이게 가능한 이유는 결국 시장의 중심 섹터이기 때문에 네. 이 종목 역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관심 종목에 하나 넣어주실까 또 내심 생각했던 게 SK 머티리얼즈인데 이것도 3월 저점에서 80%밖에는 못 올랐고 얼마 전에 나왔던 신고가가 더 돌파가 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얼마 전에 긍정적인 뉴스도 있었는데 SK 머티리얼즈 정도는 조금 부담이 덜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해봤거든요. 이 종목 어떻게 보세요? SK 머티리얼즈? 네. 네. SK 머티리얼즈 한번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네, 이게 20만 원대 잠깐 넘다가 지금 다시 20만 원 밑으로 조금 빠져가지고 네, 이 정도 가격대.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차트 보시면은 강하게 올라갔다 음봉 나오고 다시 올려줬죠. 자, 지금 차트 흐름 보면은 결국은 이걸 돌파하기 위해서 지금 행보하고 있는데 이 종목도 5일선 훼손하지 않으면은 지금 이러한 거는 내가 봤을 때 한 번 더 올라가기 위해서 숨고르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봐서는 이번 주 안에는 다시 한번 돌파할 것 같아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후성보다 조금 더 탄력적으로 종목을 보고 싶다면 이 종목을 5일선에서 매수하게 되면 크게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괜찮아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여기까지 챙겨두겠습니다. 다음 이슈는 NC소프트를 필두로 저희 게임주들 궁금하시죠? 네, 실적 시즌에서도 분석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NC소프트가 시가총액 20조가 어제 넘어갔더라고요. 네. 네, 일단 뭐 시장에 가장 언택트 하면은 네이버, 카카오, NC소프트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이버, 카카오도 엄청나게 올라가고 NC소프트도 어제부터 다시 힘을 내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자, 일단 게임 섹터는 지금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환경이 바뀌고 또 5G가 좀 가속화되면서 게임 인구가 이제 자꾸 이제 늘어나고 있거든요. 결국 이러한 트렌드에 맞춰서 게임주들이 분명히 부각되고 수익이 개선되는 건 맞는데 부익부, 빈익빈이 이 게임주에서 나타납니다. 중소형 게임주는 우리가 좀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 예. 특히 이 중소형 게임주들은 운이 없으면 상장 폐지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크면서 매출이 대형사 나오는 위주로. 게임주 중심으로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러한 흐름에서 잘 보시면 제가 게임주 세 종목 한번 차트 흐름을 보면은 NC소프트 보세요. 지금 어제 고점 만들고 추가적으로 올라가겠다라는 거죠. 고점에서 윗꼬리 만드는 부분은 매도하기 위한 부분도 있지만 추가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으로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이날 고점 이 가격대를 우리 익절가로 잡고 아니면 손절가로 잡고 대응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장대 양봉 만들고 갭 떴는데 이 종가를 깬다라는 거는 좀 버겁다라고 보시면서 종목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종목은 이제 넥슨 GT입니다. 넥슨 GT요? 넥슨 GT도 보면은 네. 어제 오늘 강하게 올라가고 있죠. 솔직히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는 종목 우리 개인들은 부담스러워요. 이런 종목 결국은 보유자의 영역이고 항상 방송에서 여러분들이 잘 들었다면 언택트에 가장 수혜가 되는 건 네이버, 카카오 게임이라는 건 아주 귀가 딱지가 될 정도로 이야기를 들었다면 결국 게임주들은 밑에서 잡고 있었어야 되고 결국 이 종목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고점 만들고 추가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 거의 2주 이상을 위아래로 흔들어 놓고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결국 정배열 상태에서 21 이평선에서 1차 매수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청자분들은 방송에서 사라고 그랬어. 그러면 조금만 떨어지면 자꾸 추매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결국 21 이평선에서 한 번 샀으면 추가 매수는 61 이평선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안 오면 보유 물량 갖고 이렇게 차익 실현하는 그러한 전략을 가지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는 게임주 하나 더 보면 네오위즈인데요. 이 종목은 아까 어찌 보면은 NC소프트하고 비슷하지만 이전 고점을 뚫기 위해서 이 종목은 지금 한 달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한 달이라는 시간이 걸리고 결국은 다시 한번 충분히 돌파하는 모양새가 나온다. 왜?
한 달 동안 다시 한번 매집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돌파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NC소프트의 100만 원 초읽기를 보면서 급하게 따라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게 네, 게임주에 대한 최태규 전문가의 뷰였습니다. 오늘 장 큰 그림 그려주세요, 전문가님. 네. 일단 북한 리스크가 이제 수면 안에 들어갔죠. 그러면 수익 극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다시 한번 왔으니까 지금은 뭐 대형주도 괜찮고요. 일단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 정배열 초입 구간에 있는 종목군들 눌린 구간에서 매수하면 거의 수익 날 수 있는 좋은 시장이 당분간은 연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기회 오면 무조건 잡아보자. 네, 수익 저희 키워내겠습니다. 전문가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